여기에 들어갈 게 숫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운을 만들고 치유하는 상당히 많은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예전에 얘기 안 들었나? 예전에 그 정신세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뒷분들만 아시니까. 정신세계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정신세계사라는 책방을 아시죠? 정신세계사와 정신세계원은 그 같은 분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정신세계원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이 강사를 하는데, 이제 각종 수련한 분, 또는 뭐, 옛날에는 비전서부터 있던 분, 또는 경전 가르치는 것 등등을 정신세계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실비 받으면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어느 날 저희 정신학회에 몇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3명이 갔죠. 그래갖고 그분이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자기가 공력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측정이 애매하니까 부탁을 해서 갔어요.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만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문파 쪽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시가다오라고 일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쪽에 있는 문파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는데, 또 한국 분이 따로 한 게 있어요. 정모모 씨라고 또 계신데, 거기서 배워보고 오셔서 독립을 하신 셈인데, 약간 서로 견제가 좀 있죠. 그런데 거기가 수련법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그런데 깨달음이 이제 깊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단순하고 맹목적인 사람들이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책 좀 봤는데 많이 한다고 오해하고 크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 기운을 만들면 오래 간대요. 오래 간대요. 근데 보통 이제 기운을 만드는데 여러분 계속 남아있다, 또는 오늘 만들었는데 많이 남아있다는 게 좀 어떤 면이 신기하죠. 근데 그분이 자랑하는 게 자기는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데, 얼마나 그래서 질문이 얼마나 오래 체크해 오셨습니까? 이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오래 간다는데, 보통 이렇게 너무 없어지는 걸 정상을 하는데, 오래 간다고 해서, 얼마나 오래 가셨어요? 10분? 5분? 뭐였지? 그건 안 해봤는데. 제가 10분 넘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겠죠? 이제 안 해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그런 거예요. 오래 갔다고 얼마나? 뭘 기준으로 오래 갔다고, 그죠? 바로 하서 없어지는 사람한테는 1분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그죠? 사실 1분도 오래 가요. 1분 그냥 만들어서 해놓으면 여러분, 아무리 저한테 공부하시기 전에 이거 하셨으면, 조금부터 측정하면 없을 거예요. 막 열심히 만들도 없고, 열심히 만들도 없고, 그래.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뭔가 생각으로 뭐 측정을 하고 몸의 기운, 이 연습이 많이 되시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있고, 원격으로 점검하는 것도 이젠 좀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바뀐 거예요, 벌써 생각이. 그래서 저희 수련하면서 제가 제일 큰 의도는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고 한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건 자기의 존재 방식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 생각을 굉장히 잘하고 중요한 거구나라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제안을 했죠. 그러면 요 앞에 하나 만들어 봅시다. 밥 먹고 들어와서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이 사람도 자신은 꽤 있는 거지. 그 정도 한 거면.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이런 자신감이 있나. 근데 살다가 보면 이런 자신감이 의외로 많은 걸 이루긴 해요. 이해 못해도.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고 했더니,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로 만들었어. 그리고 저는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밥 먹고 들어오면 보통 수다 떨고 들어와서 보통 1시간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한 2시간 가더니 없어졌어요. 이 2시간이나 가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짓을 해놨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할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2시간 가거나 꽤 갔다는 걸 홍보하기 바빠가지고, 수련하는 사람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게, 도대체 저 사람은 뭘로 알고 어떻게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게 수련하면 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수련법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어떻게 자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있는지 몰라. 잘못되면 고쳐야 되거든, 던져버리고. 그렇죠? 잘못되면 버리면 되잖아요. 특히 사업 같은 거 해보시니까 더 오세요. 잘못되면 바꾸면 내가 안 하고 딴 거 하면 빨리 바꾸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건데, 고집 부리면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개혁이 잘 해서 제대로 된 진보가 되는 사회, 이게 언제나 훌륭한 사회죠.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잘 판단을 내려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2시간 정도면 꽤 괜찮네요 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느냐. 지금 몇 시간 걸렸어요? 3시간 반인데 그만큼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게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자, 우리 나정호님이 자네는 언제 만들었다 그랬지? 정원수술 가서 바로 만든 거지. 근데 지금 한 반 남은 거지. 지금 한 반 남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고수에 비하면 이 고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시간 가는 사람하고 지금 몇 시간이야 따지면 도대체가. 뭐 일주일이니까 20시간 곱해서 한 140시간이 있는 거지. 2시간과 140시간은 원래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70배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원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고수 같잖아. 그렇지? 속으로는 나 별로 한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생각을 가다듬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그렇게 기를 운영하는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기 도사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다 치료한다고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큰 소리 치지. 다 치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안 돼요. 왜? 아파야만 정신 차릴 사람이, 그게 자기 사명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게 나으면 다음 생에 또 아파야 돼. 아픈 데서 해결을 해야 끝나는 거거든. 그 상황이 주는 자기 거에서 벗어나야만 이기는 건데, 그 상황이 종교가 되는 건데, 상황에서 배우지 못하고 누가 치료해주는 단점이 그거예요. 거기서 자기 배워야 돼.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픈 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남편 수술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걸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이 하는데 괜히 다리가 이상하게 썩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온갖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데서 사실 이 사람은 뭘 배워야 될 거냐가 진짜 제일 중요할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돈을 벌고 또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취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 일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게 취직이고, 회사 사장은 자기 일의 목표에 맞는 사람을 받아서 거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떨어지면 사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사회학식이나 또는 뭐 윤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진도에 나가면 개인선이에요. 개인의 선. 근데 회사나 또는 세계나 조국 이런 거는 공동선이에요. 그죠? 공동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가장 좋은 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이게 논문 제목이 되면 아주 멋진 철학 제목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나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뭐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취직을 해야 그 회사를 도와주는데, 나 이제 월급이 얼마인데 들어가서 얼마 먹고 살고 이 생각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도대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건 뭐해서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젊을 때 판단이 그 사람이 본인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뽑을 때는 나는 어떻게 우리의 이 조직으로 이 공동선을 끌어가면서 이 사람의 개인의 발전도 도모시켜줄까. 아이고, 참 말은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노사 간의 화합이라는 게 뭐 그냥 처음부터 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리를 꿰집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고 생각을 정리하면.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 집중력을 더는 기운을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점이나 공동으로 추구하는 거의 가치관 또는 충돌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이 초점을 맞추면 또 그걸
처음에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럼 그걸 해소하는 기운부터 먼저 만들어주면 도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순서가.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하는 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는 무지하게 철학적이고요. 사실 철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맞기도 해. 철학의 원뜻은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단어는 원래의 단어들의 본 개념을 얘기해, 거의 다. 그러니까 자연 하면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자연은 인간이 만든 세계의 대비가 되는 그런 개념을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자연은 어때요? 노자가 쓰는 자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자연은 스스로 그러해야 돼. 스스로 그러한데 뭐 인간과 이게 벗어난다든가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여야 되니까. 인간이 뛰어보고 집 지어봤자 자연의 일부인 거거든요. 왜? 새로 만드는 게 없다고. 철근도 쇠에서 만들지. 그거는 뭐 시멘트도 다 석회석가루 부어가지고 다 바꾸는 게 별로 없어요. 아마 그것도 어쩌면 만든 것도 아닌가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자연에는 그 석회석이 열에 익었다가 부서진 걸 쓰다 보니 부서지는 거 그거 봐 보고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석유 같은 것도 보면은 자연 그 콜타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체 되게 건져갖고 짓잖아요, 지금도. 보면 딴 데가. 그 아스팔트잖아요, 천연 아스팔트.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석유 재련, 정년 해가면서 만들어내는데 원래 타 있는 거예요, 저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찌꺼기들 가지고 잘 만들어서 도로 덮는데 덮고 물 새지 않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도 거의 뭐 새로 만들어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 근데 매번 만들게 하는 사람은 기술자지. 과학자. 찾아 쓰는 사람은 발견해 쓰는데 원리를 찾은 사람은 매번 쓸 수 있어요. 이게 달라. 격이 달라져. 원리랑. 첫날은 몰라도 첫날가 우리한테 준 거는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럼 그게 과학자가 되든 철학자가 돼. 근데 철학이 이런 거래요. 제가 요거 하나 살짝 갖다가 가볼게요. 철학이 필로소피잖아요. 필로소피. 근데 필 하모니 이런 것을 이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소피아가 지혜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거니까 철학은 우리가 철학과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라고 철학은 맞아요. 우리 배우는 철학이에요. 아주 제대로 된 철학이죠. 그죠? 왜? 사는데 나는 뭐여서, 내 정체는 뭐여서, 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건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이래야 행복을 누려. 이런 거죠. 그 석가 같은 경우에는 생로병사 윤회 싫다. 벗어나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열애라고 그러죠. 열애 본 뜻이 이런 거래요. 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대. 이게 열애래. 그러니까 열애에다 거도 써도 되는데, 네? 이게 원래 액자잖아요. 그 공수의 검사할 때 검사가 이건가? 그러니까 오구 가구 하면 열애, 거 해도 되는데 열애를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한 거죠. 참 잘한 거지. 근데 영어보다 열애가 가끔도 좋고 뭔가 어디서 온 것 같고 본래 의미하고 굉장히 비슷한 본래 의미하고 같은 이런 이제 되는데 그래서 석가 그럴 때 가르치면서 나는 어디서 오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사실 이 사람 웃기는 게 어디서 와서 흘러가는 걸 싫어해서 윤회 싫어서 공부한 사람이거든. 깨달았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제가 처음에 했죠. 여러분 안에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젤로저가 돌아가는 힘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 점수는 잘 모르는데 몸에서 반응을 나타내서 알아내는 이 시스템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의 존재를 모르는 걸 존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이에요. 어떻게? 막대기만 들면 철학을 여러분이 오해하는데 철학은 무슨 분석 철학이니 무슨 과정 철학이니 이러면 무지하게 멋있어요. 학문적으로. 그런데 진짜 철학은 어떻게 돼? 지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혜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익혀야 되겠다는 거지. 이거를.
이거를 삶의 지혜를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삶의 지혜를 배우려면 이걸 안 쓰는 것보다 이게 쓰면은 이걸 쓰는 게 지혜로워요? 안 쓰는 게 지혜로워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안에 제가 뭐라고 했지? 알 중에 감각적인 암과 고감각적인 암과 초감각적인 암인데 초감각적인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살면서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 듣는 순간에 뭔가 움직여서 이건 뭐지? 왜 되지? 나만 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다 되면 이건 뭐지? 인간은 다 되나? 그러면 인간한테 고유해 있는 기능인데 난 여기까지 몰랐어. 이렇게 되죠. 모르는 건 내 머리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의 실제는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게 참 희한한 게 이 꼭 불교 용어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 그 아는 거. 참, 이게 놀라운 일이지. 굉장히 뭐라고 하나, 굉장히 불교적인 용어죠. 철학적으로 들리고, 여러분이 아는 걸 몰라. 그런데 도구 하나만 쓰면 알고 있다는 게 나타나. 그러면 이게 지혜 중에서 이런 도구 하나를 쓰는 건 인간의 지혜를 쓰는 멋진 도구죠. 우리는 밥 먹을 때 도구를 쓰거나 숟갈이나 또 자를 때 칼을 쓰는 도구를 보고 인간이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그걸 가장 훌륭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요리 암만 잘해도 요리사로 끝나요. 요리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칼을 가장 최고로 발달되면 그게 요즘에 모든 기계는 천사기이기 때문에 사실 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명의 기계는 없어요. 자르고 뭐 하는 건 다 칼이라고 사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그 칼을 가지고 쓰는데 이 칼을 잘 쓰면 칼 쓰는 사람은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아닌 거야. 칼 잘 쓰면 문명이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남 찔러 죽이는 놈은 결국 그것 때문에 당한다고 치지만 사실은 칼의 개념을 넓게 표현하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왜 문명의 모든 일인 칼이야 거의 다. 모든 짠 좀 심한데 거의 그래요. 왜 자르고 다듬고 벽식 치는 거 하는 데는 칼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를 넓혀가면 아하 이런 거구나. 그 요리 칼도 굉장히 다양하죠. 가위도 다양하고. 하물며 그게 좀 모아서 멋지게 돼서 자동으로 치면은 칼처럼 안 보이는 거지. 칼처럼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반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날카롭감이 손가락 잘라진 사람들이 이제는 많아요. 손가락 잘라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칼에 잘린 거죠. 칼에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돌아올 때 중요했던 게 나는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다는 걸 몰라.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 나가 평상시에도 여러 개를 알고 있고 초점만 맞추면 그 답을 찾아내는 게 나의 기본기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죠? 특별히 책을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뭘 찾거나 질문을 한 건 바로 답이 오는데 여러분이 내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떠올렸어.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이렇게 물어봐도 안 되지, 그거. 답이 안 나오죠. 자, 수백을 찾으려고 갔더니 움직였어. 또는 생기살기를 떠올려서 갔더니 움직였어. 이건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법이에요. 이걸 읽어내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제가 그건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 줬어요. 예수의 생애가 있는데 가르쳐진 거하고 다를까요? 뭐 할까요? 자, 이 양반은 중간에 어릴 때 있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좀 있다가 30몇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러죠? 그 인도 쪽으로 와서 불교 공부를 하다 갔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름이 세상에 그 사람 하나만도 아니고 왔다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정말로 내가 알 수 있을 걸 떠올렸으면 모든 걸 알 수 있는 나라면 답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왜 모를까요?
이건 첫 질문하고 똑같아요, 사실. 왜 모르는 거냐면, 사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써서 내 정체를 찾아가고 내 시스템을 찾아간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얘가 뭔가 반응을 해. 근데 얘가 답인지는 처음에 모르죠, 그죠? 맨 첫날 배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게 수맥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연습하시다가 나중에 그게 수맥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죠? 나중에 수맥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하고 연습을 하니까 같더라. 그러다 이제 풍수의 생기를 살기를 뭐 떠올렸더니 반응을 하더라. 오면서 반응을 했어. 마찬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예수의 생애나 석가의 생애 중에 가르쳐 전해지지 않은 부분은 어땠을까를 떠올렸을 때 분명히 그런 알미,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알미고 누구나 있는 거라면 알아줘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는 질문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읽는 거로 읽는 방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답은 머릿속에 여러분한테 내려와 있지만 읽어내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왜? 책처럼 왔을 거야. 또 사실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걸 열어볼 재주가 아직은 없네. 그게 명상이에요. 또는 예전에 그게 이제 무슨 여러분이 그 뭐라고 그러나 이보통신이라고 그러나 옛날에 있어요. 그게 뭐 신이 와서 그래서 읽어주든 아니면 안에 있는 게 눈에 책에 글쓰의 사연이 앞에서 책장이 넘어가면서 내용이 쫙 보이든, 그래 그거 눈으로 오는 거고 어떤 건 귀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줄여주는 그 답이 책이나 듣는 거로 들어올 수 있겠죠. 가능하죠.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는 연습은 어떤 거냐? 앉아서 보거나 듣는 연습을 하는 연습을 하시다가 보면 그게 이제 조금 더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리지. 왜? 여러분 감각기관에 알게 들어와요. 이건 감각기관을 떠나서 또 메시지가 들어오는 방식을 읽어냈기 때문에 몸의 감각을 풀어서 받아내서 이 도구를 안 들으면 이렇게 안 오죠.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이걸 들으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 바뀌어내는 방식을 읽어내면 이게 그 메시지야를 읽는데 엘로드를 해도 참나가 내 안에서 답을 해주는 총학지, 이건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지혜가 머릿속에서 피어나면 나는 모든 답을 주는데 읽어내는 방식을 넓혀가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읽어내는 방식을 넓혀가는 게 뭐예요? 이게 알을 키워가는 거고, 이게 식대론이에요. 읽어가는 방식만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답을 읽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공부의 끝일 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털어서 참나 1하고 참나 2하고 뭐 독대지 유지하는 수련도 좀 하고 하다가 보면 점점 그게 넓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벌써 여러분은 세뇌가 아닌데도 이 초감각적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 좀 멀리 떨어진 것도 점검할 수 있구나. 기운도 이렇게 보내면 그냥 되는구나. 이게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걸 알죠, 이제. 근데 당연히 되는, 그래서 아까 굉장히 고수인 척 하는 분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우리 저거 보면 본인이 고수라고 생각 안 할 텐데, 그 고수보단 지금 뭐 무시무시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50% 남았으니, 그분은 2시간 싸워서 졌거든. 하나도 안 남고. 그런데도 굉장히 재밌는데, 2시간 남았다 그러니까, 2시간이나 갔군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뭐 2시간 정도에 공 하나 더 붙여도 쉽게 갈 정도는 하셔야죠. 그래서 그랬더니 표정이 많이 달라졌는데 200시간도 그렇고 지금 70대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들어가다 보면 딴 분들이 해나가갖고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서 본래 있는 힘을 쓰는 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는 더 빨리 늘고 더 겸손해져요. 하나하나씩 다 못 쓰네. 남보다 이긴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실체하고 못 쓰면 할 수 없이 겸손해져야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도 하고 삶의 가장 큰 지혜는 어떤 거냐면, 삶의 가장 큰 지혜를 가르치는 거는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뭔가? 이 존재.
존재에 대해서 풀어가는 게 인간의 가장 최고의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존재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 신분증,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 아이디 카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정체의 정체. 내 정체는 뭐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체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걸 찾아간 게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예수의 가장 큰 말씀이죠. 야, 네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러면 우리 관계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존재 방식이에요. 그 정체를 얘기한 거예요. 석가? 윤회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윤회를 자기가 윤회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거든. 결국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에요. 원래 힌두 쪽이 다 그거예요. 요가라는 게 그쪽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교 원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 목샤 이런 말, 목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원래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공부해놓고 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열애 같은 존재일 때가 공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 색과 공이 같은 존재. 이 세 개 그대로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이 다른데 전부 다 다른데 이 실제를 보니까 전부 다 다른데 같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서 어떤 사람은 요거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고절바트까지 보이겠죠? 고절바트까지 다 보이는 사람 눈에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게 본질적인 걸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색을 본 거예요? 공을 본 거예요? 그게 색과 공의 구별이 처음부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색을 봤어. 자기 눈엔 이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얘기하고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나에게는 이런 게 현상이야.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현상이 아니야. 왜냐? 인간이 육체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미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측정할 수 있어. 이쪽으로 보이는 게 진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인간은 이게 또 있어. 그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있다고 측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아직은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인간은 이런 몸으로 다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부서지지만 여기서 어느 몸까지 부서질까 이런 의문을 가져지죠. 영혼백육이라는 게 영과 혼이 있고 백이 있고 육이 있다 그러면 벌써 인간은 옛날부터 이 단어를 나눴구나. 우린 그걸 적당히 갖다 쓰는데 정말로 분명히 알고 쓴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육, 백은 뭘까? 백은 혼비백산이라는 말도 하는데 백은 뭐지? 흩어진다는데 그럼 이 백은 육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육이라는 데 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몸, 한디가도 산화되는 몸, 103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보면, 한 100년 정도 되면 3대 되면 이게 시제로 울리고 그러면, 요게 이제 명의상만 나고 시제가 터졌나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전엔 시제 올릴 때 이미 대충 감 잡고 3대하고 5단 올리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때 남아있으면 거의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몸의 체계를 갖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풍수나 이렇게 해서 그거 동기가문 따지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미신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육체가 다 하고 사라지고 끝이라는 사람한테는 미신이죠. 미신. 그죠? 왜? 육체 죽으면 썩으면 그만이라는 사람을 인간으로 정의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그거 말고 죽긴 죽지만 그 안에 또 말고 요거 혼 날라가는 거 말고도 뭐가 있어. 요거는 이상하게도 정면에서 인간의 또 다른 몸의 영향으로 좀 죽는 것 같아요. 연결성만 찾아내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진실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이해하면 풍수가 됐든 수맥이 됐든 아니면 무슨 칸트나 이런 사람들은 왜 얘기해도 이 사람들 똑똑하다고 서양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이걸 건드린 사람들이에요. 하이데거 존재, 사르트르 존재, 예수 존재, 석가 존재, 동서양의 훌륭한 사람은 다 이거.
왜냐면 자기 정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무슨 똑똑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과학기술 최고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존재는 인식이 안 되는 사람, 뭐 성이나 이런 쪽엔 대접하는 법이 없어. 지금 로마 시대 걸 보면 3000년 전이나 로마는 3000년 전은 없었지. BC 3000년 전에는. 자, BC 3000년 전에도 그렇고 그 수메르 문명서부터 이미 웬만한 걸 다 썼어요. 대단해. 그때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는데 자기도 BC 600년 전에 벽돌을 자기로 만들어, 타일을. 그래가지고 파란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청자 이 정도, 고려 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때 이미 그 비슷한 색깔을 해가지고 벽에다 다 붙여요. 그게 바벨탑. EBS에서 하던데 요새? 오늘도 해요. 9시, 10시쯤에. 근데 어제부터 내일까지 하는데 어제 한 편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많이 컸다는 생각에서 그런 걸 찍으러 다니는 그런 3D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찍은 거예요. 참 대단해. 그래서 최초의 3D 복원들, 세계 최초의 3D, 세계 최초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기록도 많이 찾았어요. 바벨탑이 창세기 때하고 시간은 다르지만 바벨탑은 실존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다. 규격은 91m, 91m, 91m 이렇게 해서 이거 찾아냈어. 그 돌덩이도 찾아내고 그 비석처럼 해놓은 것도 찾아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제가 찾은 건 아니고 다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놨는데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 올라와요. 근데 그때 이미 벽돌을 두께 8cm, 30cm, 3cm, 8cm 그걸 돌을 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무가 없는데 뭘 누웠을까라는 질문까지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거기 나무가 많지 않은데 도대체 뭘 누웠을까? 석유를 이용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이게? 그리고 그 당시 거기에 그거보다 더 오래된 BC 3000년 건물을 찾았는데 그 역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그걸로 방수한 거야. 그 흔적이 지금 나와. BC 3000년. 우리 여기서는 이거 들고 다니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도대체. 그게 수메르 문명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메르족 글자를 썼대. 이게 산스크리트, 좀 깨인 사람의 문자라 그렇게 써놨대. BC 500~600년 전에 쓸 때도 글자를. 그러니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말이죠. 수메르가 수미리의 우리 족 12부족 중에 하나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때 당분도 한심해 보이는데 거기는 말이죠. 그 지구마트 이런 거 멋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람들이 좀 공부 좀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같은 사회학을 같은 뭐든 나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면 되는데 세계의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렇다. 자, 조금 전에 왜 사실은 바벨탑 얘기를 했냐면요. 바벨탑을 얘기해서 그 유명하게 했쓰고 어느 왕족 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기술이 좋은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 제일 우리가 성자처럼 대접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인류의 최고. 왜냐? 이게 해결이 돼야만 이 존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존재를 알면 불교에서 이목보잖아요. 이목보. 존재 알겠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면 도대체 이 존재는 어떤 시기에 행복하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자는 어떻게 해야 자유로웠지? 이것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합심을 끌어내지? 협력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존재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뭐야? 이걸 개념을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존재의 특성을 알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대단한 철학서부터 존재 모든 게 다 되죠.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이 존재는 내가 알든 모르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로는 참 이게 존재에 대한 걸 찾아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왜? 물에서 물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공기 속에서 공기 알기 어렵고. 공기 없어져 봐야 죽어가봐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좀 밖에서 나와봐야 되는데 이 관찰이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그 안에서 자기를 봐야 돼. 내가 주체이면서 객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건데 시각을 넓히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데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를 뭐라고 해요? 안다. 알을 한자로 바꾼 거예요. 인지, 지각, 인식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철학의 가장 중요한 중에 존재론과 인식론이 있어요. 그 존재와 인식이에요. 저희 그 얘기 들고 철학책을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공부해보니까 존재와 인식 딱 두 개 따지고 보면. 왜냐면 존재는 내가 깨닫든 말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식론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보는 성자예요. 우리가 보는 성자예요. 이 사람들은 다 본 거야. 그 존재에 대해서 거기서 본 거예요. 인식론의 정점에 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았어. 그러니까 야,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행복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니들 존재들은 불행할 게 없다. 지금 이대로 적어도 문제 없고 그냥 더 살아도 문제 없고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으면 돈이 있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머니 약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자기 형이 써준 거래. 안빈낙도를 딱 써놨어요. 아 이거 어렵지. 근데 그 형이랑 분이 재밌는 게 해설을 같이 붙여놓는데 힘들거나 부차해도 안 해야 돼. 낙도가 돼야 돼. 이거 어렵지. 안빈이라는 게 요즘에 비난하거나 돈이 모자라거나 상황이 힘들거나 이런 데도 안 할 수 있는 안빈 낙도가 사실 어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 먹고 풀어가지고 산속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비난해질 때가 문제야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뭐 비는 빈데 난 안 비니까 비는 비는데 난 참 비참하다가 아니라 난 그래. 그리고 뭐 낙하고 뭐 즐길 수 있어. 그 사람 앞에서 뭐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를 알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안빈 낙도 외워봐야 꽝이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형은 도선가 보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살만하다는 얘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살만하니까 안빈 낙도 소리가 나오지. 이거 저렇게 자기 잘 사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가 근데 그 설명 드리고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 정말 이러면 우리 도사 되겠다 야 이러고서 왔어요. 그런 거죠. 상황이 나를 괴롭히기 힘들어 보여도 이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석가 같은 경우에도 존경은 받았지만 이 사람도 탁발 하나 다녔잖아요. 그죠? 꼭 밥 먹으러 얻어주면 이 사람이 탁발 하나 다녔어요. 실제로 밥 얻어먹으러 다녔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나라에 밥 얻어먹는 것보다 이게 숭고하게 봐줬기 때문에 또 좀 입장은 다르죠. 이게 가면 지금도 가보면 당당해요. 어차피 미얀마도 그렇고 딴 데도 지금도 이게 당당한데 우리나라 탁발하는 분은 굉장히 눈치 보고 나중에 사기도 쳐야 돼. 뭔가 이게 비참해 보이는데 거기서는 안 그래요. 그죠? 사람의 인식이 안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에 대한 존재가 안빈낙도가 되고 뭐 이런 모든 거를 넘어갈 수 있는 대단한 존재가 되면 안빈낙도 이런 것도 갖다 붙이는 거지 대단한 경지가 아닌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의 모든 깨달음은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최고예요. 근데 석가나 예수나 노자나 이런 분들은 그 인식의 정점에 있었던 거죠. 그 존재는 우리를 다를까 없어요. 성인이 우리보다 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되냐면 인식은 정점에 있었어요.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람들 태어날 때 깨달아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래요. 다행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존재는 같은 데다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좋은 게 뭐예요? 인터넷이고 뭐고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실 때 도구도 쓸 수 있고 훨씬 조건이 유리하죠. 시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체험을 하시는 건 이런 걸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고요. 그죠? 체험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에는 초강각
철학적 인식이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건가 봐. 나는 이 머릿속에서 배우고 체험하고 이렇게 외운 것만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인류의 경험엔 이런 것보다 먼저가 있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배우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 한자로? 선험적. 후천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원래 하는 걸 뭐라, 한자로? 선천적. 그 선천적, 선험적 이런 멋진 단어가 우리 기본인 거예요. 이 정의가 되잖아요. 이런 게 지혜. 외우지 않고 실제로 체험을 해서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 이게 명감명을 하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누가 볼 때는 현상하면 국어 시험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현상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런 걸 회사에서 원하는 직원은 어떨까요? 회사의 눈을 바라보는 게 최소한 사장보다 그 현상을 더 잘 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장은 돋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자기만큼은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현상에 대한 눈이 합치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보는 눈이 이러고 기술 개발이 이 정도의 현상이야. 그런데 나는 점검 됐어. 근데 어느 신입사원이 딱 들어와가지고 조금 있더니 공부하다가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더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되게 칭찬 못 받는데 근데 똑똑한 사장이 보니까 이 자식 괜찮거든? 너 한번 해봐. 실수 한두 번 해도 조금 더 해봐 했더니 이거 뭔가 다른 아이디어야. 근데 그거는 바꿔서 표현하면 사장이 보거나 선임자들이 보는 그 해석 방식하고 다른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 현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달라. 선유가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더니 전혀 다른 걸 만들어내. 다른 거거든 이게. 그런데 그거는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이 다르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 벌써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기죠 당연히. 더 많이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들어가는데 안 가르치면 나가 독립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할 수 없어. 자기 회사에 이 사람 못 걷어주니까 나가서 독립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정점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은 사람이고 부처라는 거고 또는 성인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만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다 이런 거예요. 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찾았어요. 이거 모르고 얘는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지. 어떻게 정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하고 참나 찾기를 우리가 제목 붙인 이유는 자기를 모르고선 가지 못한다. 자기. 그리고 옴파로스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옴파로스가 배꼽이라는 뜻이. 지구의 배꼽인데 델포이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델포이 신전은 그쪽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자기 계신 데가 다 지구 배꼽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배꼽에 해당하는 거 어때요? 독수리 양쪽이 쫙 날리면 거기서 딱 맞는데, 그 중간에. 그런 게 이제 배꼽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써있다 그러죠? 너 자신을 알면, 자연, 우주, 신, 이런 것들 알게 돼. 그 신전에 써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 자신을 알려면 알지. 너 자신을 알면, 자연, 우주, 신, 이런 걸 알는 거지. 그 중에 하나쯤은 단어가 빠졌을 수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찾는다는 건 자기를 알려면 나와 또 다른 사람의 관계 또는 지구와 다른 사람 이런 다른 모든 존재의 관계가 나름대로 이제 판단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죠. 자, 지금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또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숙제 2개는 아까 점검했고 근육역학을 조금 더 하나 사상체 이게 모닝 테스트 잘 되시던가요? 모닝 테스트 연습 조금 더 해볼까요? 모닝 테스트가 이런 거예요. 존재의 특성을 남한테 보여줄 때 좋아요.
이거는 자기가 이해하는데 좋아요. 그리고 남의 거 봐도 이해가 돼요. 우리 테스트는 심이잖아요. 상대방을 하면 검사 당하는 사람을 설득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우리 테스트나 이 완력 테스트예요. 상대방이 자기 힘의 차이를 바뀔 때 이해하지. 여러분이 이거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 뭔가 똑똑한 사람만 알아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제가 강의할 때 오링 테스트나 완력 테스트 더 사용하는데 이런 거는 한 두세 사람 돌아와서 괜찮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력으로 이어지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상 체질을 하고 약제 분단 제품 이게 저것도 하네. 저거 있으신가요? 부적 혹시 갖고 다니는 분? 부적. 부적 갖고 다니는 분 없죠? 되게 보면 어떤 때 비싼 부적이 싹 나온다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제 부적도 사실 기재품이죠. 우주에 모든 게 기가 있어요. 저희가 내리는 평가로는 좋은 식품들은 되게 한 60점 정도 나와요. 100점짜리는 별로 없고요. 한 60여 점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걸 길렀는데 6점이 안 되면 되게 안 썼다든가, 뭐 화학 제품 많이 썼다든가, 뭐 하면 기분 떨어져요. 아니, 이상하니까. 이런 게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60점 정도 나오면 제법 괜찮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식품이나 자연적인 것들은 거기에 큰 차이가 많이 없어요. 여러 분야의 영역이라고 해도 그게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이 되는 건 이런 거죠. 자기한테 적합성이 올라가요. 그 가치가 어디서 올라가느냐? 60점짜리인데 나한테는 적합도가 10, 80점 훨씬 넘어. 이런 게 약이에요. 훌륭한데 30점밖에 안 돼. 이러면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상체질 정도는 그게 나쁜 거로 나타나게 되고, 오늘 이제 검사를 좀 해보죠. 오늘 이걸로 했었네,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는데, 도용으로. 그거 말고 저거는 일단. 잘라나온 거지. 어디서 사는지 알고. 이렇게 해보자. 다시 오링 테스트 연습 좀 한번 해보세요. 완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 연습을 안 해봤죠? 이거 여러분끼리 했나? 아니요.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끼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여주는 게 끝나면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끼리 사실 몸에 익히는 거거든요. 여자분 두 분, 남자 두 분께서 오늘 한번 가보죠. 한 분은 오늘 아주 바람을 잘 쐬고 계실 건데, 마지막은 여행 중이고. 자, 완력 테스트 우리 연습은 참 별로 안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분씩 짜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나오시죠. 자, 완력 테스트는 간단해요. 방법은 저는 연습 많이 해서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왼손으로 누르는 건 상대방의 힘을 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고요. 이제 여기서 보통은 이제 힘이 왼손으로 안 되는지 오른손으로 그냥 똑같이 오른손으로 하시면 되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당신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물어보고, 왼손잡이는 왼손, 오른손을 해주셔야 상대방이 힘을 많이 쓸 거죠. 그렇게 해주셔야지 좋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 힘 있는 걸 최대한 잘 써야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왼손에도 오른손에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인간이 측정 도구가 되면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장점은 수치로 착 들어서 보여주면
CT, MRI 이런 거 같이 찍었는데 누가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같은데 사실은 기사가 잘못 찍은 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죠? 해독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전공을 해서 배우니까. 근데 이 경우는 측정 기계로 갖고는 다니는 건데 돈도 안 들고 잘해야 돼. 자, 저를 왼손 해보시면 오른손 해보시죠. 예, 그럼 저를 이제 똑바로 가보시죠. 그리고 할 때 정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한 요쯤을 잡아서 하나, 둘, 셋 하고서 되면은 천천히 내려두르고 저보고는 올라간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말을 했다고 치고 이따 하실 때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저를 천천히 누르세요. 끝에 한 요쯤에 올까요? 자, 요쯤에 상대방의 힘주기 좋을 것 같아요. 경험상.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장난치는 걸 읽어내야 돼요. 이 검사자는 뭘 잘해야 되냐면, 장난을 저는 지금 친다고 하고 치는 거고, 보통 사람은 자기 장난치는 줄 몰라요. 특히 여자분들. 이제,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둘, 셋. 지금은 가짜로 힘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에만 힘주는 거야, 지금. 여기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안 하고 했었으면 처음에 이거 어땠을까가, 그렇죠. 또, 한번 또 해보세요. 둘, 셋 하면, 같이 하나, 둘, 셋. 힘드네. 이렇게 하면 제가 스피드를 좀 빨리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훌륭하지는 않아요. 제가 천천히 쓰게 만들어요. 그럼 조금 더 천천히 해서 천천히 해야 하고, 그 사람이 만든 요령을 같이 이렇게 눌러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스트로 쓰는 힘이 뭔가를 찾아내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손에다 뭘 얹어놓을 거면 손 이렇게 해놨다 여기다 갖다 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전에 뭘 했던 거 있었죠. 인상을 이제 제가 써볼게요. 인상을. 자, 야, 이거 진짜 무력하네. 내가 이렇게 해서 검사 받아본 건 처음인데.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을 이제 조금 밝게.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저는 확실히 다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오늘 연습을 해볼게요. 인상 쓸 때와 풀었을 때. 사실 인상 부드럽게만 해도 된다는 것만 해도 수련법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웃고 살아. 이게 되는 거니까. 자, 뭐 질문 없으세요? 그러니까 누를 때, 자, 오른손 해보시고,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힘주기가 좋아요. 상대방이 힘을 최대로 쓰게끔 해줘야 되고, 누를 때도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래도 안 돼.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너무 빨리 올려도 안 돼. 그럼 다시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리는 손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내리는 손도 똑같이,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그 표정에도 속으면 안 돼요. 아까처럼. 아까 한 번 해보니까 차이 나는 거 알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근육이 힘이 나중에 결국에 남자는 여기까지 쓰는데 여자분들 힘 안 써본 사람은 이게 정말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려서 자, 두 분씩. 누를 때 네. 내린다 올린다 주문을 말씀을 아니, 올리시라고 그러고 그냥 내리시면 돼요. 주문 안 하셔도 돼요. 주문 너무 많이 하면 주문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교수님이 손을 잡고 주문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가능하면 자세히 하다가 보면 빨리 본인이 약간 구부려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힘들어지면. 근데 너무 심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유지해주고 같이 해주면 되죠. 좀 봐가면서 이 사람 베스트일 때, 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저 다시 한번 눌러본다고 치시고 힘은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힘이 오면 이게 아까 비슷하면 성공인데 만약에 제가 힘이 세서 이 상태에서 이게 머물려고 그러면 버텨서 최대한 누르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사람이 똑같이 수평에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이렇게 가서 이게 이게 힘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이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찾아낸 뒤에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랑 차이를 보면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수평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최고로 버텨면서 누르면서 힘이 합력점이 어딘가.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다시 저 눌러보세요. 했는데 이래 아예 비교가 안 돼. 그러면 이제 하실 때 조금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힘을 주시면서 그렇죠. 거의 수평. 그러니까 제일 잘할 때는 어떤 거냐면 수평 상태를 만들어 주는데 내가 얼마나 지탱하나를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되죠, 그죠? 제 말씀 이해돼요? 그 방법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아마 그거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때 자기 표준을 머릿속에 기억을 힘의 근육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이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거의 베스트로 이 상태가 기준인지 이건지 이 상태가 기준인지를 먼저 찾아낸 뒤에 그 차이를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상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싹 묻는 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테스트보다 이게 힘 차이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만 하면 이게 표가 많이 나요. 그 연습을 좀 하셨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에 풍수 땅도 갖다 놓으면 참 힘이 빠지는 참. 그러니까 희한한 건 풍수도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갖다 세우고 힘 빠지면 거봐 그러면서 잡으면 막아야지. 이딱 쉽잖아.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론이 되는 건 그건 어느 찾아내는데 뭐 연습 많이 되면 안 해도 그냥 여기 힘 빠지. 이게 되는 것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놀라운 건 풍수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최고 풍수. 여러분 그걸로 점검하잖아요. 그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맨 처음에 엘로드가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했냐면 이제 보니까 이런 거죠. 그걸 풀어보니까 아, 내 안에는 뭔가 다 알아내는 시스템 같은 거 원래 있었는데 이 내재되어 있는 걸로 처음에 숨었다고 해갖고 근데 여기서는 근육이 움직이는 걸로 엘로드에서 보여줬다. 근데 그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생각으로 내가 뭘 찾겠다고 해도 또 반응을 해서 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풍수라는 이론보다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땅에 있는 기운 한자로 지기를 여러분은 알고 있더라. 이론을 열심히 찾아내서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는 것만 찾아내면 되지 풍수론을 배워야 되나? 사실은 아닌 거지. 그렇죠? 그 순서가 우리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하는 사람 무지하게 고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리지 못하는 걸 여러분 몸은 알고 있어요. 냉철하게 힘 주는 것만 찾아내도 풍수 좋은 거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 돌아보면서 제일 좋은 데를 찾아야 되는 게 쉽지 않죠. 벌써 힘이 떨어진다든가 냉철하지 않아서. 근데 아마 한 달 정도 마음 먹고 돌아다니면 찾지 않겠어요? 공간이 있으면 자기 땅, 자기 집에서 침대 놓을 자리 찾을 수 있을걸? 저거 힘 떨어지지 않는데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막는 거 같으면 여러 번 통해 연습을 안 하는데 해놓고 막아놓고 그 자리에서 수면 이게 떨어지는 게 차이가 난다는 거. 나겠죠? 제 말 이해돼? 네? 아니 여기가 나쁜 데인데 여기서 검사하니까 나빴어. 근데 여기다 이제 여러분 도형 갖고 막는 거 했잖아요. 막는다고 이 자리에서 하면 이 저희 떨어진 데서 지금 올라간다니까 이게. 그 몸이 구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랬죠. 어디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도리어 싼데 저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고쳐달라고 그러면 이제 1억 받는다. 하루인데 완전히 하루 잘 안 걸릴 거예요. 그냥 1억 받아. 또 오래 걸리거나 땅이 넓으면 더 받는데 뭐 실제로 이제 돈 많이 주고 할 사람은 많지 않아서 근데 몇 번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거를 할 때 제가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래요. 산소를 가면 제일 쉬워. 산소가 넓어봤자 산소나 집 손보는 것보다 산소 손보는 게 사람들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부하신 분들은 집이 힘든 거예요. 집이 넓어서.
산소는 뭐 기껏해야 산소 아니야, 그죠? 산소 위에 서서 죄송하다고 거기서 인사하고 산소 위에 가서 점검을 해요. 얼마나 풀어지나. 처방하고 난 뒤에 위에 가서 다시 해요. 이러던 데가 또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손 보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떤 사람이 풍수 손 봤는데 뭐가 어때요? 자기가 느끼는 다행이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 있으면 딱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하면 처리가 돼요. 저한테 공부 배우신 분에 이거 건축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그 GS 건설 가서 가끔 강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알려준 게 그거야. 풍수고 뭐고 따지지 말고 사람 나오게 해가지고 나쁜 데다 기운 세워놨다가 좋은 데 하고 어떤 건 나쁜 거 막으면 되는 거에 대해서 차이 나는 거 보여줘요. 짠 거 아니면 끄떡거릴 거 아니에요. 우선 도형 같은 거 하나 와서 뚝 막았는데 예를 들어 원주형 청기 내려와 딱 했는데 거기다 하나 딱 갖다 놓고 아니면 카드 하나씩 귀찮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딱 했는데 힘 차이가 나고 이거 뭐지? 설명만 잘해줘요. 이런 거가 땅에 있는 기운칙인데 이상하게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걸 구별합니다. 사람 몸. 의심나면 또 어떻게 해서 한두 명만 더 내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 몸은 이렇게 지금 읽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론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련에서는 명가명 기상명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생은 학문도 수련이나 수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감, 뭘 이름을 어떻게, 현상? 사전 찾아보면 쉬워. 드러난 현상, 드러난 일 또는 드러난 사물, 드러난 상황, 이런 건데,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른데? 그쵸? 보는 게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내는 눈을 띄워나가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거 공부하는 거고요. 여러분 실제가 어떤 걸 알고 되면 그거 알면 여러분이 아까 열애라는 걸 쓴 것처럼 내가 오지도 가지도 않은 존재, 육체적으로 죽는 거를 같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실체가 있고 어디에나 있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나라면 내가 죽는데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난데 태어난 게 아니지. 그죠? 뭐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알고 선언적으로 아는 게 있어 내가. 그래서 나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존재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그 여러분은 원래부터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는 거죠. 이거 뭐지? 도대체 나는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보통 남사람 뭐 도사 했는데 풍수하는 사람만 해도 도사 같았는데 자기 보니까 몸에선 다 알고 있어. 지금 오늘 그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분석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나에서는 놀라운 거는 이분들도 엘로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지팽이 같은 거 이렇게 들었죠. 지팽이 같은 게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들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옛날 지도자들이 거기다 지팽이 들었죠. 지금 여러분이 이걸 들었는데 이거를 지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 딱 들었는데 내가 우리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될까 했는데 얘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제 손을 보세요. 이러고 있어. 그럼 얼른 가. 쉽죠? 이렇게 들면 이렇게 가겠지, 그죠? 이렇게. 얘를 들면 도구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지. 왜냐면 밑에 못 잡게 잡고 이렇게 잡고 위에만 딱 융통성 이렇게 놔두면 지팽이가 이 역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 옛날 도사들은 다 지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오리 테스트만 꼭 하거나 완력 테스트가 필요 없이 사람 몸에 나타나는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 다 떨어져서 이제 무당이나 신기 있는 사람들 중에 무슨 버드나무나 뭐 나무 잡고 신이 왔다는 걸 요 끝에다가 방울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나면
오셨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폼을 잡으면요, 응용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기 이상한 것만 쓰는 거고,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당이 그런 힘이 어디서 왔을까를 떠올리시는 분은 무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무당 같은 저런 힘이 누구 안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만 있다면 무당에서 사실은 놀라운 신학과 처방이 나오죠. 근데 해보면 다 돼. 그거 아니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쌀 좀 치고 쌀이나 뭐 이거 집어던지고 뭐 쪽지 뽑고 그 주역점에서 다 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자연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거기다 약속을 하는 거지. 야, 요거 3개 나오면 뭐고, 5개 나오면 뭐고, 요거 뭐, 이렇게 이거 딱 알고 있으면 던졌는데 그게 나오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던질 때 그런 현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주역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신사님 사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앞으로 어떻게 한번 뽑아볼까?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한 그 순간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던지고, 나 뽑아야 돼, 괴를. 그렇게 뽑아야 답이 나는 거예요. 그 64개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풀면 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적. 그런데 바로 그거 했을 때 물어봤을 때 답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역정은 그걸 학문적으로 해서 있어서 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걸 했을까? 영상으로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책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보고 쓰라고 그러면 주역 비슷한 책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64로 하지 말고 한 128쯤 하든가.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써야지, 이제. 그래서 번호 1에서부터 128까지 나올 걸 만들어서, 샵.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저거를 그때 이렇게 공에서 이렇게 더 안 하세요. 128번 중에 하나 뽑게 해주잖아요. 100번도 괜찮네. 99번. 이렇게 해서 거기 현상을 써놓는 거예요. 아, 이거 초기에 성공하다 나중에 꺾어진다. 계속해서 성공하다. 그렇게 써가지고 99가지 경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사람은 해도 성공한다. 실수해도 성공한다.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한 90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근데 그거 던질 때 그 체계를 머릿속에 맞추기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분 안에 이 오링 테스트 관련돼서 표정을 쓰는 이런 것들이 이 수행법을 찾아낼 때 이거 다 돼요. 그러니까 인상을 찌그리면 아무리 좋은 수행법도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기왕의 고민을 웃으면서. 그렇죠. 그 에너지가 항상 자기 안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점점 해보니까 나중에는 가장 주인단 표정을 짓는 거. 무슨 주인단?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관해, 주관해. 이런 상태를 떠올리고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면 이때가 우주가 내 거죠. 그러니까 수련법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상태가 내 몸에 있으면 여기 힘이 차이나는 걸 봤죠? 내 몸에 있는 상태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기혈이 다 좋아지겠죠? 좋아져요. 안 그러면 정전지 떠서 치료받으면 나아졌는데 가면 돌아서 인상스도 나빠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표정까지 가지고 좀 빨리 좋아지고 더 유지돼서 자기가 더 계속해서 좋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실천을 제가 어떤 때 강의 나가서 뭐 웃는 게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거 해요. 여러분 뭐 박수 치고 좋죠? 이런 거 많이 강의하잖아요. 깍달대고 하하하하 뭐 이러면 좋다 그러고 막 웃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떠요. 그죠? 뭐 웃음 뭐 해가지고 뭐 그거 무슨 치료사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고. 근데 왜 좋은지 모르시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증명이지. 힘만 써서 보여주면 자 웃어보세요. 인상 써보세요. 이러고 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표현하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근데 재미난 건 형식적으로 웃어도 인상 쓰는 것보다 낫다. 속으로는 슬픈데 겉으로 웃어도 그게 더 나아. 참 희한해. 전 그거 다 해봤어. 혼자 궁금해서 다 해봤어. 그 수련이라는 게,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로 그러다 남한테 행복을 가게하다 죽기도 하죠. 소화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원리는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거 되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이용해 볼게요. 이거를 이용해서 기제품은 모든 게 기제품이죠. 사람도 기제품이고, 이런 테이블, 음식, 무슨 약, 시계 이런 거 다 기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계를 새로 찾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선물 받았는데 그림을 집에 거는 순간 집에 망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신이냐 아니냐 하는데 사업을 좀 크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일부러 사고를 안 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거를 할 수 없이 신경을 써요. 그렇죠? 밑에는 안 밑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외부 조건을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실제로 건강이나 다른 모든 변수가 체질을 따지고 음양오행을 따지고 하는 거는 옷이나 옷의 재질, 색깔, 그 다음에 집의 재질, 뭐 천장 모양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넥타이 또는 뭐 속옷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몸에 닿는 걸수록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를 따진다고 하는 게 약재, 기제품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실제로 갖다 놓고 하는 거하고 머릿속에서 그걸 떠올리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격한 게 했으니까 이제 그 산삼이 있어. 산삼이 있는데 산삼은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어느 산삼 신문에 나오는 산삼이 있었어. 그 산삼을 놓고 측정을 하면 그 산삼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야 되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나죠. 안 나야 되는 거죠. 왜 원폭 탐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물을 제가 좀 더 모았다는 걸 찾아볼 테니까 도구를 들고 네. 지금 여러분 바지도 기제품적이죠. 그게 여러분 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따지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이렇게 하는데 따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한 거 얼마나, 청하다, 탁하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게 얼마나,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나쁜 거를 따져서 나한테 좋은 거가 나한테 나쁜 거보다 크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여기서 따져도 돼. 실제 비율을 따져도 되고, 이쪽을 이 정도는 직접 기준을 측정을 해서 이거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져도 되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처음 탁보도 이렇게 할게요. 나한테 내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나쁜 건 얼마, 좋은 건 얼마 이렇게 따져서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바지가 갑니다. 다 했어. 100점 가까이 나온다. 그래? 자, 해봐. 점수로 했어? 크게 해봐. 좋은 거 얼마, 나쁜 거 얼마. 좋은 걸 나쁜 걸 말하시는 나쁜 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거 100점이든 나쁜 거 이 정도가 기준을 따지면 좋은 건 요소 얼마나 하는가, 나쁜 거 얼마나 하는가 기준을 따지셔서 좋은 게 나쁜 거보다 많으면 좋은 거죠, 그죠? 점수를 해도 돼. 그런데 지금 이런 다른 방식을 해보라고 그러다. 나쁜 게 없어. 나쁜 게 없어? 다 좋아? 좋은 뭐 조금 있을 거 아니야, 나쁜 거. 없어? 제가 이것이 있다는 마음을 좀. 근데 100점이 나와야지, 그러면. 나쁜 게 없으면. 나쁜 게 있어야지. 자네가 100점 아니라는 거야. 응? 100점 나왔어, 이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여기서부터 기준 잡으면 이게 기준이니? 여기까지가 100점이고 120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몸에 전혀 나쁜 거 기준이 한 정도 있단 말이야 지금. 그 용어는 안 읽어낸 거야 지금. 좋은 거 늦게 가는데 나쁜 게 어느 정도 있어. 다시 해봐.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됐어? 네. 여기서 여기가 100점. 100점. 저는 쪽에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 게. 나쁜 거는 이제까지. 조금 크게 갑니다. 조금 보면 좋네. 저는 꽤 좋은 편이에요. 네. 저는 여기서 저까지가 좋아하는 건데, 네. 여기까지 좋아하는 건 뭐고요? 네. 나쁜 거에 대해서 좀 하죠. 그만큼 안 하고, 그래서 좀 좋은 그거 좀 잘하셨네. 됐어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 기준. 좋은 거. 이게 그렇구나. 나도 지금 주고 있는데. 합성인가요? 아니, 중국제에서가 아니라 합성은 조금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나쁘지는 않네, 그죠? 좋은 게 조금 더 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야. 가장 좋은 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탁한 게 굉장히 적고요. 좋은 게 무지하게 커요. 이제 잘 맞긴 잘 맞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잘 입은 거에 속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뭐 패셔니스타는 빼고, 그거 상관없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여기다가 건강을 떠나서 옷이 여러분 명예운이나 재원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죠. 그 질문은 이제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한테 좋은데,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재물이든 건강이든 뭐든 그쪽을 조금 더 특화시킨 쪽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좋지. 건강은 좋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복 따졌는데 건강은 무지하게 나쁘고. 그 질문은 돈복을 물어봤기 때문에 건강 나쁜 건 아무 상관없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돈 좀 벌면서 시름시름 가는 거죠. 질문을 무지하게 잘하죠. 왜냐하면 자연에는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래요. 아까 현상이라는 거가 이제 사람마다 드러나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연은 무시무시한 것도 있고,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것도 있고, 자연은 다르죠. 전쟁도 자연에 있고, 평화도 자연에 있고, 뭐, 동물이 잡아먹고 먹히고 하는 것, 다 자연계 당연한 일이죠. 그 인간 세계에 그게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 행복하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는 인간 사회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행복하라고 불교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가 밥 잘 먹고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불편도 하고, 좀 남과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수련은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 상대방을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자연 상태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살인하는 사람이나 사이비 정보를 죽이는 사람들이 이제 대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연계에는 또 그렇게 그런 말정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말정들이 되게 오래가지 또 못하죠. 그래서 자연계에는 이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에 보이기에는 괜찮은 건 신성하다는 거고 아닌 것들은 좀 뭔가 좀 좋고 나쁜 게 적당히 섞이면 인간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일이 많으면 뭐 야수 같다는 거
지옥 같다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근데 자연은 다르지. 다 있어. 그 자연이 있는 그대로 멋있어 보이고 끝이에요. 그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자연이 평화롭다고 하시는 분 보면 참 순진한 사람이에요. 자연은 결코 평화롭지 않아요. 인간의 개념, 원래. 근데 그게 평화로워 보이면 도사예요. 있는 그대로 봤을 때만 평화롭거든. 근데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거 말고 사자가 얼른 잡아먹는 거는 TV나 이런 데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잡아먹힌 걸 눈앞에서 보면 조금 역겨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TV에서 보면 야, 자식들이 협심해서 잡아먹는구나. 이런 거 알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미가 뭐 특히 큰 것들 잡아먹는 거 보고 개미 조심해야지 여러분들 이러지 저 나쁜 놈들 인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 또 대단해서 그놈들한테도 불을 이용하든 뭐든 해가지고 하고 뭐 쏘이고 죽는 거에서 뭐야 독벌 얘네들이 있는 것까지 또 불을 피워서 쫓아내고 또 꿀 따라 먹고 그러죠. 참 대단들 하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얼마나 나쁜 놈들일까 이제. 근데 그것도 이래 걔네들 살기 위해서 뭐 꿀이 이만한 게 있으면 한 어느 정도 덩어리 놔도 돼. 이게 걔들 위한 걸 거야. 인간을 위한 걸 거야. 어떤 거 복잡하지는 그죠? 얼핏 보면 굉장히 자연을 사랑한 것 같은데 나도 그때는 또 따먹거든요. 그러니까 고수는 그죠?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부 다 이런 큰 생각들을 같이 가지고 계실 수 있으면 이런 거죠. 내가 남한테 싸워서 이기고 잡아먹는 입장이었다가 재수가 없어 잡아먹히는 입장이 됐을 때라도 내가 TV나 이런 거 봤던 것처럼 나 좀 씹혀서 먹을 때는 아프겠구나 하지만 그냥 그래도 담담히 죽을 수 있으면 예수석과 뺨치게 훌륭한 게 죽는 거고요. 대개의 경우 자기는 또 그렇게 쉽지 않지 자기는. 머리로는 그것까지 말이 되는데 자기는 또 그렇게 좀 쉽지 않아. 근데 그게 한계가 이제 얼마나 그쪽의 열정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공부를 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까지만 머리가 가면 그래도 공부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청주 쪽에 교육 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가다가 보면 문성 쪽에서 휴게실을 들려요. 그럼 4,000원짜리 책과 7,000원짜리 책이 있잖아요. 내가 7,000원짜리 책에서 이상한 제목을 하나 봤어요. 못 견디고 샀지. 번역의 현상을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누가 번역한 줄 알았어요. 창원대학교 이수정 교수라는 사람이 그 걸 썼어요. 참 간도 크더라. 그 책을 쓰고서 그게 팔리겠어요? 근데 저도 7,000원이야. 이거 3,000원도 안 산 책인데 보통은 이거 놔두면 분명히 내려가는데 그래서 제가 낚싯밥에 걸려서 샀지. 그래서 내가 7,000원 주고 사야지. 그 책을 샀는데 그 사람 성함을 보니까 처음부터 거기다 감안을 하고 썼어요. 누구 낚시질에 걸리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낚시질에 걸렸던 그래가지고 샀는데 내용은 이 사람이 왜 본연이란 말을 썼나. 본연이라고 해서 좀 본질, 자연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자연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서양에서 쓰는 자연은 인간과 대립되는 개념의 자연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추럴이 슈퍼내추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좀 다르게. 근데 사실은 원래 자연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본연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또 뭐 어쩌구나. 그런 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토는 달아놨어요. 예전에 원 개념의 자연은 뭐 이런 건데 뭐 통상 이렇지 않아서 쓴다. 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목으로 쓴 학자가 있더군요. 이수정 씨라고. 책도 제 책은 싸더라. 25,000원도. 이게 책도 작고 글자도 크고 페이지도 조금 훨씬 작아요.
그래서 아니야. 처음 부지하고 상대적으로 18,000원이면 원래 18,000원인데 7,000원에. 근데 제가 볼 때 인터넷 뒤지면 틀림없이 3,000원짜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못 봤는데 한 3분의 1 정도 봤어요. 내용은 대체로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처럼 대놓고 존재를 뒤지고 따지는 건 아닌데 이분은 본연은 이러이러한 현상을 나타냈다. 이게 본연의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학은 어차피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본질을 정의하는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학이다. 이렇게 해서 본연의 현상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학문이라기보다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표현을 하려면 역시 또 학문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어서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원래 제가 존재니 인식이라는 걸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려니까 이거 존재네. 그냥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진짜 중요하고 왜냐면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면 공부라는 게 아니고 인식을 시키는 거구나. 알아듣게끔 하는 거야. 알아듣게끔. 이 교육이고요. 존재는 뭐 어차피 가르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후천적으로 배우는 교육만 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선천적인 알미 당시 진짜입니다. 이것도 후천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죠? 후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아는데 선천적인 게 진짜라는 걸 아는 거. 이게 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도구를 써서 한 6개월 동안에 꽤 많이 온 거예요. 본연의 현상이라는 책 제목들은 사고 싶지 않죠. 그냥 제목이. 그런데 저희는 우선 하는 내용이라면 이 사람 뭐라고 썼나?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지 않아요? 한편은? 옛날 같으면 절대로 안 쓸 책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본연, 그래, 자연의 현상학, 그래. 이런, 이 사람 원래 어떻게 썼나?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는 저희가 꽤 다른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존재 이런 거 따지고 존재가 행복하려면 자유를 얻으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 철학에 이런 게 있어. 이래서 조금씩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원래 그거 별로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하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이 존재를 알고 존재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고 자는 거 공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대단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고 찾아가면 이 존재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죠? 찾아간다는 게 참 희한한 게 원래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게 이 존재를 알고 나면 수련법이고 뭐고 다 거기서 나와요. 제 말씀 이해되죠? 요거를 멋있게 한 문제 용어를 갖다 쓰면 학이 받는 거예요. 아마 제한테 배운 거 전문적으로 써도 그렇게 받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본연의 현상이라는 걸 썼더라. 이 사람은 주창한 게 이제는 이것도 한국도 이런 걸 써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원래 있거든요, 한국에. 옛날 당군 따지고 성경론 따지고 했던 내용 사실 원래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좀 이해하지 못해서 사라져서 그런 것 뿐이지. 오장사상가 이런 거지.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책을 보니까 답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의 진도가 빨리 나. 본연의 현상이라는 책이 진도가 빨리 나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테크닉적인 게 없잖아요. 제가 보기는 편하더라고요. 거꾸로. 그런 거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철저하게 본연이든 자연이든 뭐든 간에 진짜 나를 찾아가고 그리고 오해될까 보는데 조금 전에 이런 거예요. 그 인용한 이유가 본연이든 자연이든 우주든 나든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원래의 컨셉을 따진다. 이게 우리 공부 방식입니다. 지금 사전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인의 말을 읽으려고 그 사람들이 뭘 썼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입장이냐? 석가나 예수나 또는 노자나 장자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뜻을 그 썼는가가 우리의 중요 사항이지 요즘에 유명한 철학자가 쓰는 개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석가나 예수의 수준에 도달했으면
우린 거기다 갖다 쓰면 되는데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 존재, 무 이런 거 서양 철학이 다 나온 거 아시죠? 사르트르 책 존재하고 하이데거 존재 이런 거야 그 사람들. 지금 서양의 유명한 철학들 다 그런 거 같아요. 칸트 인식 뭐 이런 거잖아요. 오성, 이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체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걸 이용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힘들을 찾아내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지금처럼 하는 거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하고 오늘은 자발공 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가볼까? 필기도. 네? 네, 필기도 너무 예전에. 네. 여기 제가 제 속에 장기 위다 보면 그거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죠. 위만? 네? 위가 불안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나 뭐 강이나 뭐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한의학식의 개념에는 오장육부의 균형이 가장 좋을 때 뇌도 그렇고 다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오장육부의 균형을 건강으로 보는 거예요. 간신, 피, 배신들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균형이 제일 좋은 100점, 제일 아닌 꽝 이렇게 하고 요번에는 점수. 아니 오늘은 저렇게 이제 점수를 내는 거는 예를 들어서 70점이다 그러면 좋은 게 70, 나쁜 30점 굉장히 좋은 건데 50점 넘으면 대충 괜찮은 거거든요. 일단 오늘 아까처럼 합니다. 이 오장육부의 균형은 되게 이제 건강에 관한 밸런스를 놓고 봐서 이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게 얼마, 나쁜 게 얼마 상태로 지금 있나 살펴보시죠. 저번에 기준선 정해놓고 한번 했었는데 기준선. 했었죠. 예. 예. 아니 또 오늘은 이제 좋은 거 나쁜 해- 거 같이 본다. 예, 청탁을 해야 되는데 기제품 그 옛날에 부적 가지고 했는데 부적 없을 때는 이제 뭐 볼펜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청한 기운 얼만큼, 탁한 기운 얼만큼 그거를 측정을. 그렇죠 뭐. 네. 볼펜을 조금 이따 하고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건강에 관한 건 점수로 가볼게요. 점수로 갑니다. 내 건강에 네네. 그러니까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되는 100점은 퍼펙트한 거고 50점이면 나쁘지 않아요. 6점 정도는 통계 괜찮은 거예요. 몇 점 정도 나오나 해보시죠. 오늘 좋아? 하는 게 없으니. 몇 점? 이게 100점이에요? 이게 기울자리는 조금 애매한데 그게 괜찮네요. 지금은 꽤 괜찮아요. 또는 점수 하셨어요. 100점, 600점. 이게 50대 몇 점이나 나올 거야, 50대. 네. 여기 맨 처음 50대 몇 점이나 나온 거야. 여기 왔을 때. 했을 때 네. 되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세례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하셨던 분들은? 74점. 오, 그렇게 좋아요? 자기 점수에서 이렇게 더 확실히 요새 컨셉이 좋아졌어요?
이상하다. 아까 건 잘했는데 요거는 조금 센 것 같아. 아, 센가요? 예.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했어요. 그냥 이걸 했어요. 그래갖고 어디 나왔어? 시험 연습 지금까지 네. 70점하고 80점대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점수 조금 그걸 깎여갔어요. 여기 왔을 때 처음 해본 점수냐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는 와중에 바쁜 와중에 좀 증가하고 있죠. 원래 사실은 이게 참여 새끼가 그냥 와서 공부해도 뭐 이제 도움이 되는데 55점. 55점. 선전 공부가 하네요. 전에 안 나왔었지? 전 73. 여기 왔을 때 맨 처음 5개월 전. 그때 좀 머리 쓰는 거 계산했거든요. 오기 전에 20. 아니 그거 말고 건강 말이에요. 머리 쓴 거 말고. 이 정호는 솔직해서 진도 잘 나갈 거야 역시. 훨씬 늦게 나와요. 처음 해올 때? 예, 아니야. 아, 60점. 그치? 그래. 올 때 했어요? 조금 후하다, 좀 증가하고 있죠. 내가 실제로 하시면서 갈수록 좋아질 거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쓰시는 볼펜 하나 합니다. 사물을 하나 더 하니까. 이 사물에서 나오는 여러분한테, 자, 요번에 질문을 여러분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좋은 거와 나쁜 거를 크기를 따지시죠. 볼펜, 여러분 볼펜이 여러분한테 좋은 거와 나쁜 거. 좋은 기운, 나쁜 기운. 희망이 탁한 거. 한쪽 끝에 대놓고 아까 전 따져도 되죠. 완전 책이 오는데. 자, 나한테 좋은 기운은 사이즈가 얼마고, 나한테 나쁜 기운은 사이즈가 얼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여기에서 여러분 돈, 명예, 권력, 건강 모든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됐어? 좋은 건 나쁜 거. 어디서부터? 좋은 거는 좋은 게 몇 가지고, 나쁜 거는 몇 가지고. 그러면 꽤 좋은 거네?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맞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여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네, 여기 0.1로 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몇 나쁜 거? 네, 여기까지. 그럼 좋은 거네, 혹시? 그렇죠. 이만큼 더 좋은 거 같아요. 그걸 안 쓰면 되겠어. 하는데 저한테 35점 이게. 점수를 했어요, 이거는? 네, 네. 요게 좋은 거, 나쁜 거 따지면 나쁜 거 큰 거. 네. 나왔어요? 이제 지금, 뭔 체질이었죠? 체질 안 했나? 예? 체질들 한 번도 안 했네요. 안 해주셨어요. 안 했다고. 안 했어요. 네. 체질 한 번도 안 했나? 네. 아니, 세모하고 그러면 했는데 동그라미 체질을 소음이 네 가지 일단
네 가지 도형으로 땡겼거든요. 하면서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거 얼핏 소음이 고용은 소양이 소양이 저 소음이었는데. 소음이었나? 네.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결과가 소음이었거든요. 자세히 안 결과가 소음이었죠? 제가 판단한. 뭐였죠? 다음 주에 한번 합시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가서 한번 하시고. 아, 검사들 안 하시구나. 네, 한번 하죠. 주변에 따라서 자. 말씀. 야, 그렇구나. 목소리가 조그만 게, 예. 그래서 이제 도움이 좀 들리는 것들은 제가서. 네. 결국엔 저는 좀 다른 거죠. 크게. 종류로 나쁜 거는 요거, 그런 거 조금. 색깔이 너무 있는 그냥 다 합쳐서 거기서 나타나는 거. 나중에 이제 그 부분 못 따지게 되면 하나하나 놓고 따지면 또 나와요. 검사. 예? 지금 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그 경락이나 뭐 해서 따지는 데 나와요. 요번에도 뭐 많아요. 그리고 경락 치료하는 것부터 다른 문제 있는 것까지도 하실 건데 오늘 지금 질문이 조금 빠른 거지. 간이 문제가 있는 거냐? 아시피 어디가 문제 있는 걸 찾는 것도 이제 하느냐 문제. 그래서 하고 거기에다 치료는 침을 쏠 거냐? 또 다르게 이렇게 또 붙이는 방식도 전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언제나 여러분 안에 모습이 있어서 답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는 거. 잘만 쓰면 된다. 연습을 많이 해서 정확하게 자기 걸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했죠? 여러분한테 좋은 기운 만들어서 공주에다 놔둬갖고 정리하는 거. 오늘 가셔서 중식 전에 한 번씩 해놓으세요. 그리고 꼭 합니다. 오늘 가서 하셔야 돼요. 그거 바쁜 거 아니에요? 바로 돼요. 시간 걸리는 건 약짓기. 한약짓기가 시간이 걸려요. 왜? 제일 좋은 구운을 떠올려서 거기 들어가서 조합을 떠올리고 거기 나오는 그 불암까지 따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이 시간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집중하는 연습이 길어지면 꽤 괜찮아요. 네, 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잠을 한번 흘러갑니다. 저기 산소에 살기가 좀 큰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럼 그거 굉장히 쉬운 질문이어서 답도 쉬운데 여기 그 다 있어요. 카드도 있고 또 산소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도용들이 이게 쓰임체가 있으면 산소가 있으면 이제 막는 것들은 이렇게 설기모는 이층에다 이층에서 막는 거고 이런 데 있는 것들은 동그란 거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막아야 될 거고 그죠? 여기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같은 거는 아직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카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돌면서 그걸 막으면 좋은 데가 어딘가 넣으면 좋은 데가 어딘가를 따지면 한 몇 군데에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옆으로 서고 팍 누르면 수평으로 샥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소리가 돼요. 새로운 분들이 아, 그거 막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주 직선형 막는 거. 막는 것도 이제 그렇고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넣으면 도형이 아래 들어가게 돼 있고 신형 도형이 나와서 카드가 나왔어요 또. 그래서 스티커 되는데 도형이 새로 된 카드 여기 와 있어요. 그거 쓰시면 이제 될 것 같고. 그 산소 막을게 그 봉우리에도 올라가게 되나? 올라가서. 그러면 인사하고요. 인사하고요. 예의 지키고 자 올라갑니다. 좋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하고 올라갑니다. 아니 자기 깎을 때도 올라가는데. 혈기상의 살기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문의 대학생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밑에까지 한참 밑에에서 직선이 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거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이쯤에서 막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편한데 보통 이렇게 능선 만들어놨잖아요. 묵기 편한 데다 찾아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 앞에서 오는 게 있다?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 막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이런 데가 있으면 숫자가 많아요. 이거만 없으면 쉬워요. 이게 있으면 이게로 안 끝나, 이게. 또 이런 거 있으면 여기 환영지기도 있어요, 또. 그럼 이것도 찾아서 막아줘야 돼. 근데 좋은 건, 막는 데는 귀찮은데, 막아놓고 나면 틈은 좋아. 이 복잡한데. 왜 뭔지 아시겠죠? 예.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자, 질문 없으세요? 아주 초승부 못 가실 텐데? 땅이 안 녹아서 못 파면 예, 아직까지. 아직 안 돼요. 아마 3월은 돼야 될걸? 되게 정을 보이지 않는 풀이다. 그럴까요? 땅만 녹아 있으면 돼요. 확실히 아까 산소들은 되게 좀 괜찮지. 양지만 이게 물러가고. 자, 스테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